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막 삼시세끼 막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은 갑자기 배우들이 가만히 있다가 뭘 막 열심히 마시잖아요. PPL. 예, 저도 이제 PPL을 아직은 제가 연예인급은 안 돼서 자연스럽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쁘게 좀 봐주세요.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 관련한 거니까 저희가 추석 다가오면 또 주변 분들에게 선물 막 뭐 해야 될지 고민하시잖아요.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내가 사기에는 약간 뭔가 좀 애매하다 싶은 것도 선물 받으면 굉장히 또 기분 좋으니까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간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침에 제 표정을 보고 굉장히 박장대소를 하셨다고요? 방송이니까 점잖게 말해야지. X줄 타는 여자. 똥줄 타는 여자라고 얘기하면 오늘 어때요? 딱 해갖고 오늘 그 밀스 이런 거 하는 여러분 제 표정이 그렇게 전전긍긍했나요? X줄 타는 여자. 프로답지 못했네요. 제가 딴 거 모르더라도 방송 사고에 강하거든요. 저도 좀 약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그 방송 사고 10대 뭐 10선 하면 네. 항상 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모르세요? 저는 우리 그 당시 카메라 감독 워낙 빨리 치워갖고 네. 잘라냈는데 저랑 같이 일하던 앵커가 졸도했었잖아요. 이혜림 앵커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할 때 보면 그게 항상 보면 영상 연말이나 행사할 때보다 항상 나옵니다. 그 네. 영상 어디나. 저도 방송사고 뭐 많이 있었죠. 막 카메라 앞에 스텝이 지나가고 그거 기사도 아니죠. 되게 크게 그때 났어요. 방송하는데 그냥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때 난리 났었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고는 이제 생방송이기 때문에 가끔 불가피하게 있긴 하지만 더 이상 큰 사고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쭉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볼 텐데 네. 유가가 9일째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주가 오르려니 했죠. 사실 저는 그때 장호석 부사장님 휘발유가 너무 올랐다고 한번 방송 같이 하는 얘기를 네네. 뭔 소린가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올랐고요. 유가가 지금 9일 연속 상승했는데 9일 연속 상승한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려니 하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네. 심지어는 팬데믹 이후 없어갖고 2019년 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 유가 올라가니까 이제 뭐 물가 슬슬 불안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또 금리가 상승했죠. 금리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달러가 상승하죠. 달러가 사니까 엔화 같은 경우 있죠. 지난번에 한 3개월 전인가요? 그때 4-5개월 전인가요? 그때 150엔을 넘었었거든요. 150.1 몇 갔는데 그거 지금 돌파되면은요. 이거 지금 30년 만에 최저로 엔화가 떨어집니다 지금요. 정말요? 제가 웬만한 뭐라 사갖고 손해 나는 게 없는데. 우리 위원님 요즘에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엔화 때문에. 기분 안 좋을 건 없지만. 근데 그때 위원님이 사셨을 때도 이거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지인 때문에 샀다니까요 처음에요. 지인이 거기서 한 1년 살게 된다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그랬죠. 자, 엔화 불안 지속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애플이죠, 애플이요. 애플이 그래서 많이 떨어졌군요. 애플이 오늘 그 장중에 5% 넘게 막 떨어졌다가 네. 한 3.6, 3.7로 떨어졌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그 공식 발표한 건 없죠. 이런 것들이 다 살면서 얘기하는데 물론 뭐 얘기를 했으니까 들었고 네네. 자기네들은 여러 군데서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보면은요. 여튼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달러가 강해지면 무조건 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렸고요. 11개 섹터에서 기술주가 가장 영향이 크고 해외 매출이 크고 해외 매출 중에서도 훨씬 더 큰 거가 빅테크다. 빅테크가 딱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차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오늘 직격탄을 날렸죠. 네. 여튼 그러다 보면 오늘 나스닥이 1% 떨어졌는데 이것도 나름 선방한 겁니다. 지금 더 떨어졌었어요. 그림 보시면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장중에. 요게 제가는 한 1시 반, 2시에 그때 일어났거든요. 2시쯤 일어났는데 그때 막 이런 줄 했어요. 분위기로 뭐 이거 2%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많이 좀 살아났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나스닥 1%, 다우 0.5, 0.7. 이렇게 다우가 선방한 것은 왜 그러겠어요? 에너지 때문에. 네. 자,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금리 보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4.3%. 종가인가요? 저게 마감이인가요? 네, 4.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되시면 되겠고 이거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큰 마감이라는 의미가 별로 쓸질도 없다 보시면 돼요. 하여튼 4.3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 이거 어떡합니까 달러 이거. 근데 웃긴 게 어제도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오르는데 달러 원 환율은 또 좀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힘인가 보죠 뭐.
그럼 농담이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 수 없죠. 다시 말하면 달러 인덱스는 달러 대비 6개 국가의 화폐로 만든 거고요. 네. 여기 아쉽게도 한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그거는 약간 따로 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달러의 힘이 그거에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달러 엔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달러엔이 147엔 갔잖아요. 네. 그때 작년 11월이네요. 작년 11월이 이게 150엔 막 넘었을 때거든요. 잠시 넘었었는데요. 요게요 돌파되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걸로 갑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이거 좀 화면이 잘못됐는데 잘못됐네. 지금 에러가 났는데 이게 1990년 네, 수치까지 확 갑니다. 지금. 저 꼭대기. 이건 숫자 틀렸는데. 2022년이 아니고. 이건 잘못 갖고 왔는데 복사 붙임 잘못했는데 여기 만약 무너지면 1990년 언저리거든요. 그때는 뭐 어떤 시기였길래 그렇게 올랐을까요? 그때는 막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다시 방어했을 때요. 그때 보면 달러 엔화를 살려야 된다 막 했을 때요. 그래서 그때 플라자 합의 많이 들어보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30년 전에 돌아가는 거다 이거 지금. 네. 일본이요 지금. 그래서 일본은 지금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일본에서도 너무 심하면 뭐 개입한다 한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엔화는 좀 엄청 머리 아프고 엔화가 이러더니 지금 외국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본 놀러 가야 할까 한국 놀러 갈까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일본이요. 딱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날려나? 혼나는 게 아니라 애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본이 얼마나 쇼핑하려면 문제가 많으면 지금 이렇게 됐냐는 거죠 지금요. 금값이나 금값. 금값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금값은 달러랑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뭐 교과서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도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유가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초이 처음입니다. 엄청난 거. 이렇게 한숨을 너무 쉬세요. 올랐어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이지한 대표님 이제 얘기를 저희 유가 관련해서 쫙 그 판을 들었거든요. 국제 정세. 이란이 움직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이란이요? 네, 겸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모르죠. 근데 사우디아라비랑 이란이랑 또 친해지고 있잖아요. 왜 친해요? 친해져 친하지 말았지. 갖고 이번에 그 있잖아요. 그 호나우드 형님. 네, 호나우드 형님 아시죠? 네 알죠. 호나우드 형님이랑 그 이번에 누구예요? 사우디 간 친구 있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마지막 경기 됐던 이강인이랑 친구 될 뻔했던 네이마르? 네, 그 형님 둘이 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번에? 어디 갔는데요? 이란에서 경기하러 가죠. 아 그래요? 두 나라 친합니다 지금요. 지금 관계 정상화 속도로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두 형님이 이번에 그 이란 가는 걸로 괜찮아. 잡았는데. 이란이 미국이랑 양다리 건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뭐 저는 뭐 그런 국제 정세, 한국 정세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유가가 어쨌든 많이 올라왔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요.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 유일하게 올라갔던 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이번 달에도 에너지가 지금 어찌됐건 떨어지지 않은 거 정도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기술주 이미 소비체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특히 이런 때 보면 빅테크들이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자, 애플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봤더니 중국 쪽 관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딱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월스트리트저널 익스클루시브라고 단독이라고 나오가 바로 이 기사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5%까지 더 밀렸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검색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 확인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기사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에서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여던 앵커가 가서 일하시는데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중국 정부에 일하는 공무원들 못 쓰게 하고요. 또 갖고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무실에. 집에서 쓰는 건 괜찮아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공산당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갖고 오지 못하고 여기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아이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직역을 하면 해외 브랜드 IT 기기. 그럼 삼성도 못 쓰게 하는 해외 거예요? 브랜드 IT 기기 못 쓰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도 타격이 그건 모르죠. 있겠죠. 그건 모르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해외 이거... 브랜드 IT 기기. 이유는 보안. 네, 보안. 그래서 이게 2021년인가 중국에서 무슨 큰 뭐 국제 행사도 아니죠. 자기 국내 무슨 행사하는데 거기 테슬라를 거기 그 동네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건데 이것은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의 서로 패권 전쟁, 네. 기술 뭐 하고 수출 못 하기 이러니까 너 한번 해보자 하는 거에 있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은 해외에서의 IT에 대한 기술을 의존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한 거예요. 중국 근무시 중국이냐? 이건 정부입니다. 정부. 거버먼트 오피스라고 딱 영어로 돼 있어요. 아이폰 및 여타
여타 해외 브랜드 기기 사무실 반입 및 금지. 이거는 공식 발표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해 여러 군데 자기네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그걸 받아 쓰는 겁니다. 해외 기술 우전 및 보안 강화 조치. 이건 자기네에서 설명하는 거 되겠고요. 애플의 해외 매출의 19%가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게 팩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 커멘트를 땄어요, 이들이요. 그랬더니 500에서 1천만 대까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기사에 좀 나와 있고요. 이거랑 상관없이 요즘 암이 엄청나게 관심이잖아요. 여튼 2040년 이상까지도 칩 개발 같이 할 수 있다는 계약 맺은 것을 알려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폰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 기기, 디바이스, IT 기기, 사무실 반입 및 사용 금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 패드 쓰지 말고 노트북도 쓰지 말고 뭐 귀에 꽂는 것도 쓰지 말고 다 쓰지 말라는 거네요. 근데 이거 공식 발표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걸 갖고 공식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 발표 안 하겠죠. 그러면 괜히 이제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뭐 돼요. 삼성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덜 하다라고는 삼성은 1%인가 네. 2%밖에 안 될 거예요. 애플은 좀 타격이 크겠네요. 뭐 그럼 사실이라면 영향 여기 다 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00만 대에서 1000만 대까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네요. 되겠고요. 하여튼 애플은 오늘 이 아랫가루가 좀 달렸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이거 이 보도 이거 떨어진 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도 때문에 요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캡처해서 여러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애플 주가 모르시면 한번 많으실 것 볼까요? 같아요. 아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의 존재 가치가 0.1이라도 있는 거죠. 0.1이라뇨. 100%죠. 전혀. 자,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좀 하락을 한 원인이 이 부분에 영향이 오늘 있었고. 일단 얘기인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도랭크 오늘 아침에 워낙 엑스주를 타셨기 때문에 기분 좋으라고 잠깐 이 벅스에서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크쇼 근데 버크쇼에서도 애플의 비중이 거의 반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요. 어저께요. 어저께 장중 최고가를 갔습니다. 이 주식 한번 보여주세요. 어저께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플러스가 났어요. 오늘도 플러스 났어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것보다는 제가 사드렸다는데 여러분 방점을 찍으셔야죠. 그렇죠. 우리 위원님께서 저에게 그 달러 강세와 또 주가 수익의 영향으로 지금 수익률이 아주 따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시면 한 주 더 사줄 거라고.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거 언젠가 하는 거죠. 제가 죽지 않으면요. 근데 보세요. 에너지 업종 이게 왜 그러면 지금 벅지에스가 더 매력적이냐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저께 다른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업종의 비중이 9.1%는 지금 벅시에스의 전체 보유한 이런 주식 그러니까 네. 투자 주식으로 있는 것들 중에서는 9.1%를 갖고 있어요. 그럼 9.1%가 달랑 한 세 주식인데 실제는 두 주식입니다. 억시덴탈 페트롤이나 쉐브론이 좀 있어요. 9.1%인데 그럼 지금 여기 그림은 계속 같이 좀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S&P 500이 오늘 현재요. 에너지 업종의 비중이 4.5%입니다.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건 사보시라 그러면 사지도 않고 저도 사기가 꺼림직해져요. 에너지 업종 주식 사기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비중이 4.5인데 지금 강하잖아요. 네. 이걸 2배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에너지 네, 주식을. 9.1% 갖고 있고. 쉐브론과 또 뭐가 갖고 있냐면 옵시덴탈 필수 서비스 여러분 안 사시잖아요. 네. 그걸 또 10.9% 갖고 있어요. 그러네요. 금융주 별로 없잖아요. 또 갖고 있어요. 그렇죠. IT가 없냐? 물론 애플이 여기 49%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종목은 있어요.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거 조금 있지만 합이 53%이기 때문에 애플은 거의 제가 볼 때 완벽한 포트폴리오 갖고 있다 지금. 버크셔에서 웨이는 벅지에스는 갖고 있다. 네.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보셔야 그러니까 되겠고요. 이런 거를 각각을 우리가 살 수 없다면 버크셔에서의 제가 늘 말씀드리는 버크셔에서의 한 주는 ETF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ETF가 얼마나 좀 성공을 하고 있냐, 성과가 있느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 S&P 500과 벅시에스를 갖고 왔어요. 거의 아웃퍼폼 하고 있네요. 거의가 아니라 2배죠. 한 40%, 70%. 그러니까 이 추이를 보면 항상 그렇죠, 위에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물론 이게 보면 오렌지색이 S&P 500의 최근 10년입니다. 네. 벅스에스가 207%, 143%니까 얼마예요? 거의 50% 정도 아웃퍼폼 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뭐저 S&P 500 갖고 그것도 관심 없단 말이죠. 근데 저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되잖아요. 네. 더 놀라운 건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도랭크는 워낙 벅지에스나 ETF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을 쫓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웬만하면 거의 그렇죠. 벤치마크 비슷하죠. 쫓아갔는데 보통 개인 투자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요 몇 퍼센트 정도 시장 대비 어느 정도 이길 것 같으세요? 글쎄 다 다르지 않나요? 평균 평균 시장 대비 이긴다고요? 아니 몇 퍼센트 이거나 질 것 같아요? 한 5%에서 10% 사이? 이긴다? 네. 아니 물론 못 펴는 거죠. 못 펴는 건데
제가 요즘 이사 간 다음에 그 저희 방송 3% 보시면 엄청 만나거든요. 아, 그 단지에서요? 네, 한결같이 물어보는데 말을 하면 한결같이 똑같아요. 미국 주식 왜 이렇게 어렵냐고. 어렵다고요? 뭐든지 어려운 거죠. 미국 주식이 어렵다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보시면 되는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요? 딱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 끝난다고 보면 이 그림 정말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요. 이 그림 뭐죠? 최근 20년 동안에 S&P이 9.5% 올랐잖아요. 미국의 개인 평균이 3.6%입니다. 연평균 연 6% 정도 지고 있는 거예요. 6%포인트. 그냥 지수 인덱스 사는 게 낫겠네요. 근데 이거에 50% 이긴 게 뭐다? 벅시에 있어야다는 얘기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을 토하다 보니까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뭐 주변에서도 미국 주식이 굉장히 또 그 시장이나 뭐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 영어도 어렵고 미국 시장 보려면 밤새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월모브 한 6개월만 쭉 보시면은 시장 파악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자산의 안정적인 좀 부의 창출을 위해서는 미국 주식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리며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